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평검사가 검찰의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범죄 방지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면서 평검사들이 검찰의 신뢰회복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신뢰회복 타령만 할 겁니까? 검사 기소율 0.13%,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런 게 불과 얼마 전 일들입니다. 언론에선 김호수 총장이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민주당 설득할 검찰 통제 5가지 카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검찰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이 문제라는 얘기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심지어 인수위에선 검찰 정상화를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측에서 망언이 터졌네요.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데, 이건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말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건데, 검찰 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들고 일어서는 걸 제대로 지적한 적 있습니까? 입법 독재, 입법권 남용, 입법 쿠데타요? 지금 본인이 하는 거야말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삼권 분립을 해치는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키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충격에 빠졌는데요.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바로 독재 국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인수위에선 부동산 대책 발표 상당 기간 늦춰질 듯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본인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공약했던 것들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말 바꾸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튼 저런 검사들의 떼쓰기에 대해서 고일석 기자는 윤석열 본부장 99만원 불기소 세트, 홍만표, 안대희, 한동훈 등등 자꾸 국민 거리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나 똑바로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고 비판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검수완박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직접 수사권만 없앨 뿐 수사의 관여, 통제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고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정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의 표적, 과잉, 먼지털이 수사 등을 바로 잡자는 건데, 검찰은 지금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존재 이유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곡된 자료와 논리로 국민들을 함부로 속이려 드는 건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민원연에서도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저렇게 자극적인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한 보도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수완박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라는 거고요. 뭐 폭주, 강행, 밀어붙인다, 방아쇠 당겼다, 독주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워딩들을 끼워 맞춰서 민주당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검찰 정상화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찬성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을 쓰기도 했었고, 조선일보는 말 바꾼 거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땡건 뉴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정상화에 이어서 언론 정상화도 너무나 시급한 이유죠. 세월호 8주기 다음날 노란 스카프 메고 한강 산책했다, 이런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이런 이 시민들 입장에선 땡건 뉴스 아니냐, 연예인 근황 소식이냐, 이게 기사거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외로도 이렇게 김건희 슬리퍼 완판, 재활용 코디 화제, 후드티 돌려 입는다, 뭐 어쩌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허위 스펙, 학력 위조, 논문 논란, 이런 걸 보도하란 말입니다.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해로도 한덕수 후보가 무역협회에서 3년간 23억 5천만원 넘게 받았다는 단독이 터졌고, 재산이 40억에서 80억으로 분 사람이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최저임금 관련해선 노사간 협의할 문제다, 그렇게 내팽개친 게 많은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민 후보는 아빠 찬스 의혹이 계속 불거진 상황인데요. 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딸은 부친 로펌 인턴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삼관왕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 기소, 언플, 왜 이런 건 제대로 안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박진 아들은
카이스트 재외국민 입학 소식까지 전해졌네요. 재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카이스트 학부에 입학한 거로 전해졌고, 최근 논란이 된 도박 사이트 운영업체 관리자 소식까지 전해졌죠. 심지어 병역 면제라고 하는데요. 악성 종양에 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에 지사가 있을 경우 국내법상 도박 사이트 관련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박진 후보가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규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박진 후보자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호영 자녀 특혜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조국 전 장관과 동일잣대 동일검증,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최근 가세연에선 조민 씨를 몰래 촬영해서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국 일가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최근 조국 전 장관은 딸과 정경심 교수를 찾아간 가세연을 비판하며 슈퍼챗 밖에 혈안이 된 이들의 폐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영상에 지금 신고를 직접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